안녕하세요. 모한먼지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제가 코딩을 취미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원래 장비빨을 세우는 편은 아닌데 제가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계식 키보드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를 보고 한번 저도 써보고 싶어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기계식 키보드가 상당히 소음이 큰 편이기 때문에 주로 직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저소음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사용할 거니까 그냥 예쁜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콕스 제품이고요. CK200이라는 키보드고요. 콰일 광축 완전 방수 단일 LED 텐키리스라고 써있는데요. 일단 저는 원래 적축이나 청축을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드물게 광축이 좀 있더라고요. 광축이라는 거는 청축, 갈축, 적축, 향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계식 키보드의 그 느낌을 가져가되 우리 광마우스 있잖아요. 광마우스의 작동 원리처럼 한번 클릭을 할 때 광을 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한번 레이저 선이라 그럴게요. 레이저 선을 한번 끊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적축이나 청축 이런 것보다 4배 정도 더 빠른 키 인식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텐키리스를 고집한 이유가 제가 원래 사용하던 키보드가 이제 아이매직에서 나온 아이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키보드를 흉내낸 모양의 키보드였거든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책상이 좀 가로가 1200짜리라서 작은 편인데 이 키보드가 딱 자리도 안 차지하고 원래는 제가 회계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옆에 숫자 키패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만뒀으니까 바로 이 키보드로 완전히 정착을 했는데 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기계식 키보드로 바꿀 때도 텐키리스로 굳이 고집을 해서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써보는 건데 갑자기 비싼 거를 사서 써보기에는 제가 기계식 키보드가 제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예쁜 거를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텐키리스가 거의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텐키리스가 비싼 쪽에 이제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잘 찾아서 3, 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검정색 키보드를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전자기기는 하얀색이 제일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하얀색으로 통일을 해야 돼서 하얀색으로 무조건 찾다 보니까 더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도금 USB로 되어 있고요. 입력 신호가 손실 없이 전달되도록 노이즈 필터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끈이 보시면 약간 그 클라이밍 할 때 쓰는 그 약간 밧줄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선 모델이고요. 무선을 사고 싶었는데 무선은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무선을 사지 못하고 유선을 일단 사봤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에 은색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전체 메탈 바디였으면 했거든요. 근데 전체 메탈 바디는 아니고요. 상판은 얇은 메탈인 것 같고요. 뒤집어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또 하나, 이거. 저는 이 다리가 없으면 키보드가 너무 불편해서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와 이 미끄럼 방지 고무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중 사출 캡이라서요. 제가 또 이게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달거든요. 제가 기존에 쓰던 키보드를 보여드리자면 자주 쓰는 부분을 이렇게 인쇄한 키보드들은 이렇게 지워지더라고요. 여기도 없죠? J도 없죠? D도 없고요. S도 없고요. 어머, 얘 배터리가 다 됐네. 그리고 얘랑 사이즈 비교를 해보시면 좀 뭔가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신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자제품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텐키리스인데 사이즈가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홈키, 페이지 업 다운 있는 거 이게 따로 있고 방향키가 온전하게 있고요. 이 차이인데 제가 이 키보드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 방향키가 문서 작업할 땐 상관없겠지만 게임할 때 정말 성질이 나빠져요. 이게 방향키가 너무 찌끔해서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전하게 이렇게 된 걸 구매하고 싶었어요. 같은 텐키리스 중에서도 더 작게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저는 사지 않았고요. 왜냐면 저는 온전히 이 한 캡을 가지고 있는 방향키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색상 옵션이 있었지만 다른 회사 거에서요. 이제 레인보우 색상을 가장 피하고 싶었고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레인보우인 게 가장 많았는데 레인보우가 저는 제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면 선택했겠지만 레인보우 자체로 그냥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록달록한 걸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 LED로 덮여있는 걸 사느냐 아니면 하얀색 LED를 덮여있는 걸 사느냐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눈에 들어오면서 얘는 노란색과 주황색 그 사이 어디쯤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까 이중 사출 캡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알파벳 부분이 투명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아크릴로 된 아니면 크리스탈로 된 그런 기계식 키보드를 욕심을 내고 싶었으나 말씀드렸듯이 첫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했을 때 바꾸는 걸로 제 마음속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약간 아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보조로 새겨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중 사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위에 프린팅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좀 벗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밤에 LED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은 안 보일 수 있다는 점. 키보드는 보이지만, 그러니까 숫자들은 보이지만 이렇게 프린팅 된 것들은 안 보일 것 같다는 점.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연결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기 전에 구성품이 어떻게 오는지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구성품이 어떻게 오냐면요. 얘를 열어보시면 비상용 키캡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뒤에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냥 대체해서 쓰세요 뭐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걸로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취향에 맞게 쓰면 되나 봅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게 키캡 뺄 때, 키캡 이렇게 잡아서 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교체할 때. 그리고 청소 브러쉬가 들었네요. 저는 키보드 청소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냥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 키보드를 살짝 만져보니까 그 키가 잘 빠지기 때문에 청소기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여기 LED 이펙트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노란색과 주황색 어디쯤 색깔로 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 영상에서 소개 영상에서 좀 봤는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효과,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누를 때마다 이렇게 촥촥 불빛이 퍼지는 그걸 저는 제일 예쁘게 봤고요. 커스텀 모드는 게임할 때 아마 내가 필요한
방향키나 뭐 WASD 이런 거 커스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단축키가 여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청소 소리 필요가 왜 없냐면은 이게 완전 방수이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스펙을 보시면은 완전 방수 기능이 써 있는데요. 이게 그냥 영상 보니까 진짜 그냥 비누칠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막 헹구시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떠 있거든요, 키보드가. 그러니까 막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휘휘 헹구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방수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키보드를 든 김에 안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청축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분리하면 이제 왜 컴퓨터 보면 메인보드 그 초록색 판 아시죠? 그 메인보드처럼 생긴 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이제 광축이 깔려 있고 그게 얘가 눌리면서 이렇게 눌렀을 때 그 광을 딱 끊어주면서 인식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낄 때 그냥 이렇게 끼시면 되고요. 뺄 때 사실 도구 주셨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뺍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얘는 아무래도 버튼이 크다 보니까 좀 통 울림이 있는데 나머지 키는 이런 일반 사이즈의 키들은 정상적으로 청축의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많이 안 시끄럽고요. 청축인데도 이게 조금 이거 세게 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좀 방음이 안 돼서요. 네, 그거 빼고는 예쁜 소리가 나고 되게 쫀득거리는 키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요런 차이 보이시나요? 차이 들리시나요? 기존에 뭐 노트북이나 이런 키보드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질 만한 소리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게 이런 키보드는 쓰는 맛이 안 나요. 너무 좀 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뭐 글쎄요.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슬림해서 좋지만 저는 이런 노트북 같은 키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된 거죠. 키보드를 이제 제대로 쓸 거다 하면은 코딩을 할 거다 하면은 이런 키보드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제가 몇 글자 쓰겠냐마는 이 정도 돼야 그 몇 글자 안 되는 거라도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키보드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사면 주는 키보드들 있죠. 깜장색 키보드 왜 여기 HP 써있고 막 삼성 써있는 그런 키보드들은 보통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키보드들은 또 이런 소리 안 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라 그러나요? 그런 PC방 가면 나는 소리들 그런 게 나기 때문에 그 소리는 매력적이지가 않고 누르는 맛이 일단 없어요. 근데 얘는 뭔가 진짜 이렇게 타자기 치는 느낌이 약간 난다는 거. 네, 소리만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느낌이 달라요. 진짜 타자기 누르는 거보다는 약하지만 타자기 누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연결하고 불 들어온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계식 키보드, 웬만한 기계식 키보드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전체 키를 한꺼번에 눌러도 아무런 충돌이 없다는 거. 이런 일반 키보드나 멤브레인 키보드에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좋은 키보드가 아닌 이상. 이 기계식 키보드는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뭐 타자치고 이럴 때는 별로 상관없는데 게임할 때 굉장히 큰 단점이 되거든요. 이 키를 누르고 있을 때 이 키가 뭐 추가로 안 눌리는 키가 있다든지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이쪽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었어요. 근데 이 기계식 키보드는 한꺼번에 꽉 눌러도 다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점이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연결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키보드 소리 비교를 위해서 저번에 언박싱했던 에코 마이크 소리 잘 들려드리려고 얘를 다시 데려가 봤습니다. 이 마이크 언박싱 영상은 여기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떠신가요? 많이 시끄러운가요?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이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매직 키보드 소리입니다. 훨씬 조용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면 따라오는 이 멤브레인 키보드. 제가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소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쳐도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이런 키보드가 플라스틱이 푹푹 눌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얘는 이렇게 뜯어보시면 멤브레인 키보드는 뭐 키보드마다 달려있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조그만 말랑말랑한 실리콘이 이렇게 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의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실리콘을 누르면서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거를 멤브레인 키보드라고 합니다. 네. 이제 CK200 LED를 보여드릴게요. 모드라고 써있거든요, 작게. 이 모드를 F키를 누르고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키보드 LED 작동 방식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깜빡이는 모드. 지금 좀 밝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색깔이 그냥 하얀색이면 너무 하얀 키보드의 하얀색이라서 별로일 것 같고 하얀색에 빨간색도 예쁘긴 했으나 제 컴퓨터도 지금 빨간 LED가 들어오는 조립식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긴 했는데 얘랑도 잘 어울리고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뭔가 이 노란색의 어떤 우아함과 이런 별빛 같은 느낌에 반해서 얘를 골랐습니다. 다른 모드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정신없어서 이거 보고 있으면 타자 칠 때 멀미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은하게 그냥 랜덤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파도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멀미 날 것 같아요. 이런 모드들은 제가 지금 한 층씩 쌓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드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항상 ON 되어 있는 모드. 이것도 제가 작업할 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깜빡깜빡 점등하는 모드. 이것도 제 타이핑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이렇게 제가 딱 누르는 버튼만 들어오는 그런 방식.
그리고 이거는 제가 누르는 것만 꺼지는 방식. 그리고 이거는 되게 정신없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난리가 납니다. 자, 지금 안녕하세요를 쳤는데 난리가 났죠? 너무 정신없고, 이거는 제가 치는 줄만 들어오는 방식. 저는 이 정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으로 퍼지는 거. 네, 이것도 제가 누르는 것과 상관없는 모드고, 네, 이 정도 보여드리면 아마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밝기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속도 조절, 이건 밝기 조절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온되어 있는 모드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최대치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윈도우 키, 그리고 이 대문자 키는 키, 그리고 스크린 락인지 스크롤 락인지 아무튼 이 버튼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왜 안 들어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켜지고 꺼짐을 표시하는 용도겠죠? 근데 윈도우는 왜 안 들어오는 걸까요? 아무튼 최대 밝기고요. 어머, 금방 꺼지네요. 네, 지금 이게 살짝, 이게 꺼진 거고 살짝 켜진 거고 1단계, 2, 3, 4. 네, 4단계네요. 그리고 정신없는 모드를 했을 때 속도가 달라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가 좋겠다. 이 깜빡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고, 제일 느리게, 굉장히 느리게 깜빡이고 있죠. 이번엔 제일 빠르게. 네, 이 정도의 속도 조절이 됩니다. 이것도 한 3, 4단계 되는 것 같네요. 얘네가 깜빡깜빡 거릴 때 이제 그만이야 약간 이런 뜻인가 봐요. 저는 평소대로 한 2단계? 이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세팅 한 2단계로 되어 있나 봐요. 이 정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적으로 스틸 부분이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도금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보이네요. 네, LED가 저렇게 안에서 비쳐 올라옵니다. 이 은색으로 도금된 부분이 좀 저는 아쉬워요. 이거를 무광으로 하던지, 지금 유광이거든요. 유광인데 제가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트림 영역에 이 은색 발라져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처리되어 있지 않았으면 더 깔끔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이 상판처럼 그냥 하얀색으로 칠해주시는 게 더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여기도 깔끔하게 뚫어주셔서 LED가 비쳤으면 백그라운드로 더 예뻤겠죠? 그리고 이거 다른 분들 리뷰 보니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도 나사가 이렇게 중간중간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거.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쓰이고요. 뭐 상판을 조립하다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키 갭이 좁은 거를 사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비쌉니다. 여기까지 저의 첫 기계식 키보드인 CK200 청축 모델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더 사용해봐야 이제 저한테 얼마나 손목에 피로감이 올지, 소음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또 단점이 보이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흔들린다는 점, 키들이.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쓸 때는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편은 아닙니다. 기계는 뭐 예뻐야 된다는 게 일단 저의 지론이고요. 물론 당연히 성능도 기본 이상은 해야겠죠. 여기까지 저의 첫 기계식 키보드 언박싱이었습니다. 나중에
기계식 키보드 이거 CK200 적응해서 다른 더 좋은 키보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그때 언박싱 영상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탈이나 그러니까 키캡이 크리스탈인 것도 있고 이 상판이 크리스탈이나 아크릴이어서 이렇게 전체가 LED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그런 모델들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박싱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몽환먼지였습니다. 안녕.